이정현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이렇게 해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제가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혹시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클라우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이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지금 웃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얘기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정협이고요. 현재 호주에 있는 넥시아 컨설팅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2군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프로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트위터, 블로그로 있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행사를 풍성하게 이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는 스폰서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컴퓨터 환경을 얘기 시작을 할게요. 컴퓨터 환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벤트 기반이에요. 그렇죠? 이벤트 기반이어서 모든 시스템들이 어떤 식으로는 이벤트가 막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를 닫아서 또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굳이 제가 서버리스 기반의 아키텍처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벤트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벤트 퍼블리셔라든가 그 이벤트를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다 퍼블리싱을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벤트를 뿜어내는데 각자의 형식으로 뿜어내다 보니까 그 이제 관리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공통의 포맷이 있어서 그 이벤트를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포맷에 따라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면은 어떤 그 소비하는 입장, 이벤트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런 고민에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이벤트는 어떤 구현체는 아니고요.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아니고 한 스펙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스펙인데 이 클라우드 이벤트는 이벤트라는 이 스펙은 그 이벤트를 표현하는 어떤 공통의 포맷 또는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벤트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몇 가지 유스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형태는 이벤트 생성자예요. 이벤트 퍼블리셔라고 하는 건데 그림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측에 아니 좌측에 라즈베리 파이 장치가 있어요. 얘를 이쪽에 이제 IoT 디바이스죠. 여기서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라고 가정을 할 때 이제 우측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방에서 현재 온도가 저렇고 방번호는 저렇고 측면번호는 저렇고 그다음에 빌딩은 저렇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벤트 생성자로서의 역할을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생한 이벤트가 왼쪽에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어떤 시각화를 한다거나 다른 형태로 어떤 처리를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럴 때 이 시스템을 가리켜서 보통 이벤트의 처리자 아니면 이벤트 소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이 이벤트 소비자는 하나의 이벤트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이벤트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의 이벤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반면에 그 이벤트 소비자가 직접 생성자로부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벤트 브로커 내지는 이벤트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다른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벤트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즉 이벤트 생성자는 직접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 생성자가 이벤트를 뿌리면은 이벤트 전달자가 그걸 받아서 전 처리를 한 다음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아이콘 보시는 것은 이제 애저에서 서비스하는 그 이벤트 그리드라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좀 이따 한번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역할을 봤어요. 이벤트 생성자, 이벤트 소비자, 그리고 이벤트 전달자. 세 가지 봤는데 모든 건 어쨌든 다 이벤트로 통일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각각의 이벤트 생성자에서 발생을 시키는 이벤트들은 저마다의 포맷이 있어요. 저마다의 포맷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그 AWS 람다에서 쓰는 코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벤트라고 있잖아요. 이벤트 객체가 들어오는데 이 이벤트 객체가 들어왔을 때 이벤트 객체의 타입이 어떠냐에 따라서 계속 if문으로 쭉 해가지고 이때 어떤 이벤트 타입일 때는 클라우드 프론트로 간다. 어떤 이벤트 타입일 때는 코드 포맷으로 간다. 어떤 이벤트일 때는 뭘로 간다. 쭉 해놨어요. 이게 지금 AWS라고 하는 하나의 클라우드 벤더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요거는 애저를 제가 코드를 AWS를 예를 들었지만 애저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시스템들도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가질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if문으로서 나 어떤 이벤트일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벤트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는 수많은 이벤트 타입에 대한 정의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코드를 써야 돼요. 그러다가 이벤트가 하나 추가가 또 됐을 경우에는 이 새로운 이벤트 타입에 맞춰서 기존의 코드 베이스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굉장히 러닝 커브가 하나 또 생길 거고 그에 맞춰서 코드 양이 늘어날 거고 테스트도 그만큼 진행해야 될 거고 시스템의 복잡성이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스펙이 그래서 이제 출연을 한 건데요. 요거는 현재 CNCF에서 인큐베이터를 하는 샌드박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나 있죠?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이제 다른 것들이 이미 성숙했지만 이건 샌드박스라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초기 단계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서벌리스 워킹 그룹에서 지금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모든 스펙은 깃허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도 이 스펙에서 좀 기여를 하는 세 번째 정도로 기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버전 0.1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계속 지금 1.0 버전으로 중급 버전이 되기 전까지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0.1 버전으로 우선은 공개를 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만 지원을 할 수 있게 지금 그 스펙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스펙 안에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어떤 그 메타데이터, 컨텍스트라고 불리는 메타데이터 영역이 있는데 그 메타데이터 영역을 어떻게 공통적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공통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이벤트 특화된, 특정한 이벤트에 특화된 확장 데이터를 또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보통 고민을 하는 게 공통의 표준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유연하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펙을 정하면서 가장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영역이 어떠냐면은 최대한 유연성을 보장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공통적으로 포맷을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갈까라는 걸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벤트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벤트를 딱 생성을 했을 때, 이제 이벤트 소스에서는 생성을 하고 그거를 어딘가로 전달을 시켜야 돼요. 전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인코딩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스펙으로서 정의된 부분은 제이슨 텍스트 인코딩이고요. 지금 아마 1.0이 되면은 바이너리 인코딩도 계속 지원을 할 걸로 지금 로드맵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코딩된 데이터가 다른 시스템으로 전달이 되기 위한 프로토콜도 계속 스펙을 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는 HTTP만 그 스펙이 잡혀 있고요. 로드맵 상으로는 HTTP뿐만이 아니라 그 서비스 버스에 쓰이는 AMPP라든가 MQTT라든가 아니면 SMTP 같은 그쪽으로도 지원을 할 그 스펙을 계속 정할 예정입니다. 자, 계속 이제 클라우드 이벤트가 대충 이런 거다라고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클라우드 이벤트 스펙에서 바라보는 이벤트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구조만 맞춰주면 어느 시스템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커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커런스는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발생, 지금 발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떤 시스템이 하나 있을 때 거기서 시그널을 하나 발생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어떤 하나의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스템이 뭔가를 관찰한 어떤 이제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의 기본적인 시그널이 되겠죠. 그 시그널은 대충 예를 들자면은 어떤 상태가 변한다든가 아니면은 시간이 얼마큼 경과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어떤 특정한 액티비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IoT 장비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같은 게 이제 낮아질 수 있잖아요. 배터리가 어느 시점에 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겠다. 그 시점이 됐을 때 이벤트를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버추얼 머신을 이제 리부 시켜야 되는 타이밍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리부 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버추얼 머신이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그 하나하나의 신호를 가리켜서 어커런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어커런스는 사실은 로 데이터예요. 우리가 이거 로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으로 직접 전달을 시킬 수는 없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시켜야 되는데 그 표현을 시키는 걸 가리켜서 이벤트라고 저희는 클라우드 이벤트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것들을 그 이벤트를 소비하는 다른 외부 애플리케이션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딱 이제 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대신에 이 이벤트는 말 그대로 이제 뽑아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 그 타겟을 지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관심 있으면 와서 가져가라 라는 형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그 표현을 이벤트 어커런스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요 어커런스를 데이터 형태로 묶어주는 데이터 영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메타데이터를 정의하는 컨텍스트 영역이 있습니다. 즉 컨텍스트는 말 그대로 이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다라는 것을 정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 이벤트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이벤트가 언제 생겼는지 이 이벤트가 어떤 형태의 이벤트인지를 그 컨텍스트 영역 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벤트가 만들어졌으면은 이거를 이제 어딘가로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인코딩을 시켜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제이슨 인코딩만 스펙이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바이너리 인코딩과 관련된 스펙들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로드맵에 있으니까 곧 아마 1.0 버전이 되면은 다 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메시지는 프로토콜을 타고 다른 시스템으로 전달이 될 텐데 현재는 HTTP만 그 이제 스펙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표준 프로토콜들은 이제 곧 스펙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거를 현재 오픈소스 쪽에서는 카프카라든가 나츠에서 아마 구현을 할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클라우드 벤더 쪽에서는 애저 이벤트 그리드가 요 클라우드 이벤트를 지금 0.1 버전을 구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AWS 키네시스 같은 경우도 곧 지원을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이쪽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아마 이제 오는 로드맵이 점점점 이제 구체화되는 대로 업데이트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벤트의 모양이 클라우드 이벤트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용어 정리가 끝났다면은 이제 이렇게 모양이 생길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이벤트를 어딘가에서 받아서 전달해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른쪽에 컨텍스트 영역, 그 다음에 이벤트 데이터 영역이 있죠. 컨텍스트는 메타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렇죠? 메타데이터 안에서 이벤트 타입은 이렇고 이벤트 소스는 이벤트 소스는 이렇고 이벤트가 언제 발생했다 등등. 그 다음에 이 이벤트에 특화된 확장 데이터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타입이 제이슨이다 또는 데이터의 타입이 뭐 다른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제 제이슨 형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제이슨 객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보시면은 다 똑같은데 데이터의 컨텐츠 타입이 데이터 타입이 텍스트란 말이죠. 그럴 때는 데이터는 그냥 그 이스케이핑된 문자열로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벤트가 바이너리 형태다, 예를 들어 이미지라든가 바이너리 형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베이스64로 인코딩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지금 이제 텍스트로 다 인코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클라우드 이벤트 객체가
모양이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지금 이제 HTTP 프로토콜을 타고 다른 시스템으로 현재 보내야 되는데요.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청 헤더랑 응답 헤더를 통해서 그 컨텍스트 영역의 데이터가 헤더 안에 실겨서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요청 그 페이로드 안에서는 데이터만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청 헤더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컨텍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이벤트 타입이라든가 이벤트 소스 같은 그런 것들은 C이라는 헤더 프리픽스를 통해서 헤더에다 집어넣어가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 부분은 CEX라는 그 헤더 프리픽스를 통해서 요청 헤더나 응답 헤더에 넣어서 보내줍니다. 아까 이벤트 데이터 타입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그 텍스트와 바이너리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모드로 해서 데이터가 페이로드가 전달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 클라우드 이벤트 전체에 그 데이터 필드만 페이로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이쪽에 요 회색 볼로 처리가 된 부분들은 다 헤더로 들어갔죠. C나 CEX를 붙여서 헤더로 들어갔고 요 데이터 영역만 페이로드에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텍스트일 경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이너리일 경우에도 이렇게 데이터 부분만 페이로드에 들어갑니다. 근데 반면에 그 스트럭처드 모드라고 있어요. 그 이제 데이터의 컨텐츠 타입이 제이슨 객체일 경우에는 이 스트럭처드 모드로 부분 이제 판단을 해서 그 클라우드 이벤트 전체 객체가 다 페이로드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때는 요 메타데이터 영역까지, 즉 컨텍스트 영역까지도 한꺼번에 페이로드 안에 들어가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스펙을 갖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이 스펙을 0.1 버전을 구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 오픈소스 쪽에서는 현재 단넷 쪽에서는 클라우드 이벤트 단넷이라고 해서 이제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단넷 코어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윈도우 기반, 리눅스 기반의 어떤 시스템에서 어쨌든 단넷으로 구현을 할 경우에는 요 구현체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되고요. 자바 쪽에서는 J클라우드 이벤트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바랑 단넷 쪽만 구현이 되고요. 나머지 다른 언어들도 파이썬이라든가 PHP라든가 다른 쪽 언어들은 곧 커뮤니티 쪽에서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에서 실제 클라우드 상용 서비스에서 구현을 한 것들은 현재 나와 있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는 조사한 걸로는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이벤트 그리드를 구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리스닷컴이라고 하는 데서 이벤트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기본적인 클라우드 이벤트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 같고요. 제가 계속 그 애저 이벤트 그리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을 몇 번 해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현재 그 클라우드 벤더라든가 상용 제품 중에서 최초로 구현을 한 서비스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싶어요. 그 클라우드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애저 이벤트 그리드에서 소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벤트는 푸시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저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 이벤트를 이렇게 뿜어낼 경우에 이벤트 그리드가 그거를 캡처를 해서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핸들링하는 이벤트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이제 이벤트 그리드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에 있는 부분들이 이벤트의 생성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블록 스토리라든가 서브스크립션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애저 서비스들이 이벤트를 뿜어내거나 낼 때 이 이벤트 그리드가 그걸 받아갖고 전달해주는 거죠. 근데 굳이 애저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커스텀으로 토픽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여러 가지 ERP 시스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벤트를 만들어내면은 그 이벤트를 이 커스텀 토픽에 의해서 받아내서 이벤트 그리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이벤트 핸들링하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저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구현을 해서 사용할 때 어쨌든 생성자들도 클라우드 이벤트 스펙으로 만들어주고
소비자들도 클라우드 이벤트 스펙으로 만들어서 돼 있는 걸 사용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애저 서비스들을 또는 그 이제 다른 클라우드 벤더들이 발생한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최적화돼서 디자인 데이터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가용성이 커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SLA가 99.99%라고 알고 있어서 거의 이제 항상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벤트가 얼마만큼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제가 별도의 셋업을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양이 많아지면은 알아서 스케일 아웃이 되고 양이 줄어들면 알아서 스케일 인이 되는 굉장히 하이리 스케일러블한 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히 저는 사용만 하면 되는 거라서 별로 이 서비스를 위해서 신경을 쓸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들어오고 다시 전달을 해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엔드투엔드로 걸리는 시간이 1초 미만이어서 거의 실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저 이벤트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제이슨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을 써도 굳이 애저가 아니더라도 타 클라우드 벤더를 쓰고 아니면은 다른 오픈스택이든 다른 애저 스택이든 뭘 쓴다고 하더라도 항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TTP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날라온다고 하더라도 애저 이벤트 그리드는 다 받아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서버리스 아키텍처에서 나오는 그 스펙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서버리스 친화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애저 이벤트 그리드가 이 애저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캡처해서 클라우드 이벤트 포맷으로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이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지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애저 서비스 중에 하나의 블록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여기 블록 스토리지에서 제가 이미지 파일을 하나 집어넣고 업로드를 하면은 업로드가 끝나는 순간 이벤트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발생한 이벤트를 이벤트 리드가 받아서 아마 딱히 별도의 그 처리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리퀘스트 빈에서 그 이벤트 데이터를 받아서 그 이벤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제가 인터넷 상태가 어떨지 잘 몰라서 동영상으로 미리 찍어놨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면서 지금 이제 요게 그 블록 스토리지예요. 이제 블록 스토리지고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이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 이벤트를 하나 등록을 시켜요. 이벤트를 하나 등록을 시켰는데 이렇게 등록을 시켰죠? 요 이벤트 서브스크립션을 리퀘스트 빈에다가 지금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해요.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겠죠. 저는 그냥 뭐 아무 사진이나 하나 집어넣고 그러면 업로드가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업로드가 된 걸로 나오죠. 업로드가 딱 끝났어요. 파일이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리퀘스트 빈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화면을 확대를 할 것 같은데요. 화면을 확대를 해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벤트 타입이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그 데이터 포맷을 보여드렸던 그거랑 똑같아요. 이벤트 타입과 이벤트 소스, 그 다음에 이벤트 타임, 현재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이죠. 요게 실제 이벤트 어커런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이벤트 데이터를 지금은 리퀘스트 빈에서 받았는데 리퀘스트 빈이 아니라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이벤트를 받는다면은 이미 우리는 데이터가 뭔지는 알고 있고 이벤트 타입이 뭔지 딱 정의가 돼 있으니까 딱히 우리가 신경을 쓸 부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요 내용을 그대로 쓰면은 자,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그 애저 이벤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커스텀 토픽을 이제 작성을 할 때, 즉 외부에서 어떤 서비스가 웹훅을 날릴 때 그 이벤트 그리드가 어떻게 캡처를 해서 클라우드 이벤트 포맷으로 바꿔주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는 이제 GitHub을 쓸 건데요. GitHub에서 제가 코드를 하나 커밋해서 푸시를 했어요. 푸시를 하면은 GitHub은 자체적으로 웹훅을 발생시켜서 어딘가로 쏩니다. 근데 그 웹훅 페이로드 자체는 GitHub의 고유 포맷이에요. 클라우드 이벤트랑 전혀 상관없는 포맷인데, 그럴 경우에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GitHub의 그 페이로드의 구조를 알고서 그거를 다 이제 소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GitHub 푸시가 아닌 예를 들어 빗벗기 푸시라고 한다고 치면 걔네들은 또 페이로드가 모양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는 이벤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클라우드 이벤트 포맷으로 이렇게 바뀌면은 이벤트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GitHub이 됐든 뭐 슬랙이 됐든 빗버킷이 됐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푸시가 왔구나. 그리고 나는 여기서 데이터를 이 부분을 갖고 내가 처리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커스텀 이벤트에서 이제 커스텀 토픽을 만들어놨고요. 이 토픽에 엔드포인트가 있어서 그 엔드포인트를 나중에 GitHub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커스텀 엔드포인트 안에서 이제 이 커스텀 엔드포인트에 이벤트가 들어올 경우에 이 리퀘스트 빈에 뿌려줘라 라고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GitHub에서 요 지금 웹훅에다가 아까 방금 만들어 놓은 커스텀 토픽을 엔드포인트를 설정을 해놨어요. 즉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그쪽으로 데이터가 이제 이벤트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거죠. 간단하게 문서를 하나 수정을 해보고요. 수정을 해서 푸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푸시를 하면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이 발생한 이벤트는 이제 리퀘스트 빈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리퀘스트 빈에 저장을 시키면은 이렇게 데이터 모양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쪽 실제 GitHub에서 날아오는 데이터는 이쪽 부분이에요. 데이터 아래에 있는 여기 레퍼런스부터 쭉 이 부분들인데 이거를 클라우드 이벤트 포맷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벤트 타입이 GitHub에서 커밋이 만들어졌구나, 이벤트 소스는 이렇구나, 이벤트는 이때 발생했구나라는 걸 클라우드 이벤트 포맷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GitHub이란다. 이벤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부분만 신경 쓰면 되지 나머지 부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얘기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되게 간단하게 클라우드 이벤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떻게 클라우드 이벤트가 생겼는지,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말씀드렸고요. 애저 이벤트 그리드 안에서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이벤트가 처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커스텀 이벤트들이 외부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 어떻게 애저 이벤트 그리드가 그거를 클라우드 이벤트 포맷으로 변경을 해서 처리를 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데모 보여주셨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서브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네. 소스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포맷으로 메시지가 들어올 건데 네. 그 어댑테이션을 어떻게 미리 그 어댑테이션을 해놔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운데 있던 이벤트 브로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벤트 그리드인데요. 예. 그 이벤트 그리드는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이벤트 포맷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놈이 클라우드 이벤트로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아까 GitHub처럼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얘가 이벤트가 내가 몇 가지 한
이벤트 타입이랑 몇 가지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그게 자동으로 알아서 클라우드 이벤트 포맷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녀석은 소스가 들어오는 쪽에서 필요한 정보가 최소한은 있어야 컨버팅을 해서 저 포맷으로 서브스크라이버 쪽에다가 쏴주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커스텀 토픽을 만들 때 내가 이 이벤트 소스에서는 요런 필드가 들어올 거니까 그 이벤트를 갖고 나머지 전체를 다 변화시켜라라고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저 소스를 가지고서 저기 프로젝트나 이런 곳에서 활용을 한다면 네.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내주는 메시지를 분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그 어댑테이션 작업 같은 거를 해서 거기 탑재시키고 표준 포맷으로 나가게 이런 식의 작업을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뭐 추가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시간이 지금 그래서 요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추가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어차피 이제 이벤트 그리드에서는 하나하나 토픽을 생성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벤트 소스는 하나당 토픽 하나씩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픽이 하나에 어차피 이 이벤트는 특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토픽은 요거에서 그러니까 이벤트 타입이 어떤 거다라는 하나만 지정을 해주면은 나머지 부분은 사실 굉장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커스텀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서 그 이벤트 타입이 아까 그 커밋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런 이벤트 타입을 제가 정해놨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그거는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그 토픽은 GitHub에서 커밋이 푸시가 됐다는 그 이벤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다른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 토픽에 대한 타입은 뭐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서브스크라이버들은 이미 변환된 클라우드 이벤트 토픽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벤트를 갖고 있고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작업이 그렇게 그냥 명령 하나만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 기쪽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를 저 포맷으로 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포맷으로 깃은 그냥 자기 포맷으로 쏠 거잖아요. 자기 포맷으로 쏘면 이벤트 그리드가 그걸 알아서 네, 그러니까 그 바꿔줄 때 그 들어오는 소스에 대한 거를 미리 어댑테이션이 돼 있어야 깃에서 들어오는 메시지의 어느 부분을 내가 이걸로 바꿔놔야지라는 룰을 태워놔야지 그 포맷으로 계속 변환시켜서 서브스크라이브에서 동일한 포맷으로 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토픽을 처음에 생성을 할 때 이벤트 그리드 그렇죠. 토픽을 생성을 할 때 나는 얘 깃허브에서 받아올 거야라고 딱 그렇게 셋업을 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셋업을 해놓는다는 그 부분을 업데이트 거기다 넣었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러니까 셋업을 하는 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없으면 어떤 정보를 셋업을 할 때 몇 가지 그 컨텍스트에 이벤트 타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벤트 아이디가 있었고 몇 가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나머지는 다 옵셔널이고요. 이벤트 타입이 뭐다라는 것만 정하면 되죠. 이게 애드레이션 그 어댑테이션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난 토픽을 하나 만들 거야라고 UI에서 만들든 뭐에서 만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필요한 정보를 뭐 이 토픽의 이름은 뭐고 이 토픽은 뭐 어떤 걸 받아들일 거고 이제 몇 가지 팁을 기본적인 정보를 집어넣지 말고요. 그때 얘는 그냥 깃허브의 이벤트야. 사실 깃허브의 이벤트라고 얘기 안 해도 뭐라고 하나만 집어넣어도 그러면 어차피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그 토픽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은 데이터 부분이 그렇게 바뀐다라고 자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누군가는 아마 저희는 아니겠죠. 사람들이 하겠죠. 그 사람들이 하겠죠. 그냥 질문하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말씀드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이 시간 때문에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